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기대가 되는 날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걱정과 우려가 되는 하루, 그런 날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오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불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좋은 모습이 나왔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00포인트하고 9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살펴보면 코스피는 무려 2%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2% 가까운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가뭄에 단비가 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1.4%의 상승이 나왔고 삼성 SDI 무려 8%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성장주 중에서도 2차전지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장에서도 가장 앞장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 하락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2차전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오늘 0.4%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조금 아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강한 하락이 나왔던 포스코 3.2%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경기 민감주도 같이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시장에 활력이 넘쳤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이죠. 미국 시장이 쿠팡이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70조로 넘어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국내 시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 다음이거든요. 정말 이런 점들을 본다면 대한민국 대표주 삼성전자도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면 아마도 전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조 7천억이 넘는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 모두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연기금은 오늘도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자, 3시 20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종료 10분을 남겨둔 동시호가에서 기관이 1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소화해 갔기 때문에 1조 7천억이라는 대량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시호가에 이렇게 대량 순매수 혹은 대량 순매도가 빈번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옵션 만기일 특성상 어느 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봐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모두 양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거의 한 달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또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시면 그동안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연기금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외 다양한 기관 주체들이 이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의 수급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과 개인이 양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성장주 중심으로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을 정말 독보적으로 매수했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포스코,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빅히트, KT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외국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또 ETF, 레버리지에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이 오늘 새벽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 양호한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10년물 국채 평균이 약 2.4배가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이 정도 범주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틀째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1.5% 초반까지 다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채권금리가 안정화되었고 앞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채권금리는 꾸준히 상승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증시는 조금씩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자, 미국의 복수 증권사에 의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내에 2%를 상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처럼 오늘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종료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꾸준히 상승할 텐데 앞으로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올지 항상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수출 성적이 나왔는데 무려 작년 동기 대비 25.2%의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 타이틀만 볼 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물론 아직 20일이라는 조업일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기간 내 성적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수출 성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수출 성적은 기업들의 실적이 될 수가 있고 이 기업들의 실적은 코스피 지수와 상관관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 관계, 이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성장주 중심으로 종목들이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과연 내가 손절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20년간의 데이터와 대한민국 건국 이래 3월 수출 최고 성적, 이 점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포지션을 정해볼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의 40%가 수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약 25%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한 자릿수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약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얼마나 수출 비중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3월 10일까지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 반도체가 딱 평균이 25%, 그리고 자동차가 23%, 석유 제품이 28%,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15%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을 해서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보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장주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가장 강했습니다. 물론 하락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세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삼성 SDI가 유럽 매출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앞질렀다는 또 좋은 내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지역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면 최근 5년간을 살펴봤을 때 중국 시장만 조금 주춤한 모습이 보였지만 유럽과 북미 지역 꾸준히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한 달, 이 한 달간의 하락세만 볼 것이 아니라 규모의 성장에 더욱 집중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울러 미국의 2100조 경기 부양책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바이든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최근에 증시가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 조금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때문에 어제 영상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국내 시장에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어제 상승할 것이라고 거의 100% 가까운 기대를 했었고, 이 기대와 달리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게 과거 6개월간의 글로벌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9월 초를 시점으로 해서 어느 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대만, 일본, 한국, 이 세 개의 국가가 가장 상승폭이 컸고,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가장 저조한 국가가 유럽, 독일 지수, 이렇게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보더라도 이틀 전에 나스닥이 3.7%의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대부분의 상승폭이 없었는데, 과거 이 당시 6개월 전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전의 흐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거 1월달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시장이 유독 아시아 시장과 나스닥, 그리고 유럽 시장, 이 다양한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강했습니다. 또 이런 것만 본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1년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1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어느 나라 시장이 상승폭이 컸는지 이 점을 확인해 본다면 단연코 대한민국 시장, 대한민국 시장이 독보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이 포진해 있고, 또 그 밑에는 유럽 시장이 포진해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1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그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대한민국 시장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나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갈 수 있는 종목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본업에 더 집중을 하시고 항상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가뭄에 단비가 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뭄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다시 한번 좋지 못한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은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